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얼마 전 이강인의 에이전시가 맨시티를 방문한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이강인의 맨시티 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알아보고 특히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의 특징과 장점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강인과 마라도나 그리고 이강인과 지단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에서 유사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축구 신화는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는 원탑이며 역대 세계 축구 무대에서의 슈퍼스타들과 견주어 보아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엄청난 레벨의 선수라는 것을 줄곧 강조하여 왔습니다. 물론 이강인은 U20 월드컵 이후로 그동안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면서 자신의 역량에 걸맞는 전술적 활약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마요르카라고 하는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강등을 우려했던 레벨의 팀에서 마치 흙 속에 진주가 빛을 발하듯 군계 일학의 플레이로 유럽 축구계에서 비로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머니 속에 송곳은 필연적으로 밖으로 비집고 나온다는 속담처럼 이강인의 날카롭고 번뜩이는 재능과 역량이 마요르카라고 하는 비좁은 호주머니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고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의 유스 클럽들이 이강인과 연결되면서 이번 여름에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입성을 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 팬들의 기대감도 한층 증폭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명문 클럽인 아스톤빌라 그리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뉴캐슬, 런던 연고의 웨스트햄 그리고 황희찬이 소속한 울버햄튼 그리고 벌리에 이르기까지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축구 신화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평론가들이 이강인에 대하여 아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가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도 초지일관 이강인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출전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에서 출전 시간이 보장되면서 이강인은 비록 마요르카라고 하는 팀의 전력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다 발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꾸준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1슬에서 말하는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출전 시간 부족으로 보여줄 수 없었던, 즉 그동안 봉인되어 왔던,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이 비로소 전문가들과 전문 매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프리미어리그와 링크설이 제기되었을 때 축구신화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강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가장 단기간 내에 슈퍼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환경의 팀은 맨시티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강인이 맨시티에서 뛴다면 비록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강인이 재능과 역량은 충분히 드러나고 또 프리미어리그 축구 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강인과 맨시티, 즉 과르디올라의 공격 전술과의 이른바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강인이 만약에 맨시티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균도안과 데브라이너 이후를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균도안의 거취가 불투명하고 데브라이너도 32살의 나이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맨시티의 중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두 선수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강인의 영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도안이 다음 시즌에 맨시티에 남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균도안이 떠날 경우에는 이강인이 보다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균도안이 남는 경우에도 이강인은 균도안과 데브라이너의 서브로 일정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르디올라와 이강인의 전술적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높은 점유율과 공격 지향적 전술을 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배 전술은 비유하자면 이강인에게는 물 만난 고기와 같은 전술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구에로의 이탈 이후 자신이 추구해왔던 폴스 9, 즉 가짜 9번의 전술에서 홀란드라고 하는 전형적인 타겟형 9번 스트라이커를 축으로 하는 팀 전술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과르디올라는 각 선수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자신의 전술 속에 융화시켜 팀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궁극적으로 선수 11명이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게 되는 스포츠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따르는 과르디올라의 축구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르디올라가 이강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을 자신의 전술 속에서 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더욱이 맨시티의 강한 전력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으로 상대적으로 수비 부담이 적은 경기 환경에서 이강인의 재능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에서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풀타임 출전하는 마요르카와 비교해서 보면 맨시티에서의 볼 터치는 그 횟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그 볼 터치 하나하나가 모두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볼 터치일 수 있고, 따라서 적은 기회에서도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은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체로 출전한다고 해도 출전하는 경기에서 두어 번의 빅찬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풀타임을 뛰는 마요르카에서 보다 더 자주 찾아올 수 있고, 이런 기회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여건은 풀타임 출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필 포든이 이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능과 역량 면에서는 이강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이지만 2000년생인 포드는 잉글랜드 출신에다가 특히 이번 시즌 초반 홀란드와 호흡을 맞추면서 일약 월드클래스 반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맨유를 대파한 경기에서 홀란드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동반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지금 현재 24경기에 출전하여 9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포든의 지금 현재 몸값은 트랜스퍼 마켓 기준 1억 1천만 유로로 유럽 전체 7위이며 맨시티에서는 1억 7천만 유로인 홀란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강인의 몸값은 1,800만 유로로 포든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강인과 포든을 비교한 적이 있지만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이라면 포든의 자리에서 홀란드와 호흡을 맞춘다면 포든 이상의 스탯을 충분히 기록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특히 맨시티 프리미엄 효과로 마요르카에서 보여주는 정도의 테크니컬한 플레이만으로도, 그리고 여기에 간헐적인 공격 포인트만 올려도 이강인은 슈퍼스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맨시티가 이강인을 필요로 하는 과르디올라의 전술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르디올라의 공격 전술은 골라인 안에서 보다 확률 높은 득점을 노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르디올라의 공격 전술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골문에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골을 확실하게 넣는 것. 과르디올라의 이런 공격 전술은 아구에로가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제주스가 잠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때에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전술이었고, 아구에로와 제주스의 개인 역량에 주로 의존하면서 이들이 찬스를 잡을 수 있도록 좌우에 스털링, 마레즈, 베실바, 그리고 다비드 실바 등이 꾸준히 지원을 해주는 전술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시즌에는 홀란드를 영입하여 전형적인 9번 스트라이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변모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맨시티는 이번 시즌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널이 팀 전력이 극대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우승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홀란드 자체만을 두고 보면 과르디올라의 전술적 변모는 성공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골문 앞에서의 강한 피지컬과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과시하는 홀란드의 보다 넓어진 지배 영역으로 인해 홀란드를 지원하는 미들필더와 윙어들의 플레이가 보다 쉬워졌고, 또 그 반대급부로 공격 포인트도 쉽게 올리는 프리미엄도 따르고 있고,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선수가 바로 앞서 말한 포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과 홀란드를 묶어보면 맨시티 공격 전술에서의 핵심은 홀란드에게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키패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홀란드의 강한 피지컬과 높은 타점의 헤딩슛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크로스 역시 매우 중요한 공격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을 모두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지금 맨시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로는 양 사이드에서는 오른쪽에 마레즈와 혹은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고, 왼쪽에는 호든과 지금 현재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그릴리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레즈와 실바 그리고 그릴리시는 드리블에 특화된 선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키패스 능력과 크로스 역량은, 즉 중앙에 홀란드에게 날카롭게 연결하는 역량은 드리블 역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 사이드를 흔들어대다가 가운데의 귄도안, 데브라이너 등으로 연결되고, 이런 패스 플레이를 하는 가운데에서 홀란드와의 연결을 노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간혹 데브라이너의 긴 패스를 받아서 홀란드가 개인 역량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레즈, 실바, 그릴리치 등의 드리블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거나 수비수를 부수는 역량, 그리고 박스안을 찌르는 귄도안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키패스, 여기에 데브라이너의 대지를 가르는 방향 전환의 횡 크로스 또는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찌르는 긴 정확한 종 패스, 이 모든 역량을 다 갖추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입니다. 그것도 드리블 돌파와 키패스에서는 이들 선수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이런 멀티 공격 역량은 경기 중에 다양한 전술 변화를 모색하는 과르디올라의 공격 전술에서는 말 그대로 웰라운드 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이강인이 물 만난 고기라고 했지만 이강인은 과르디올라라고 하는 여의주를 얻은 용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의 재능 중에서 특히 상대 박스 부근을 휘젓는 드리블 및 돌파 역량은 과르디올라가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좌우에서 그릴리시와 마레즈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홀란드에게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과르디올라의 전술적 요구인지 아니면 이들 선수들의 역량의 한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두 선수의 드리블 및 돌파는 박스 안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스 안까지 드리블이 이어진다면 상대 수비수들을 더욱 밀집시키면서 홀란드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릴리시와 마레스의 드리블 돌파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리버풀의 각포와 도르트문트의 벨링엄과 비교해보면 각포와 벨링엄은 좀 더 깊숙이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이강인의 드리블 및 돌파를 상상해보면 각포와 벨링엄 이상으로 박스 안을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 선수들보다는 뛰어난 센스와 테크닉으로 순간적으로 찔러주는 날카로운 키패스가 있기 때문에 이강인의 드리블 돌파는 더 위력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플레이가 홀란드와 호흡을 맞추면서 공격 포인트를 정립해가는 이강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강인의 탈압박 역량이 더해지면 과거 마라도나가 박스 안에서 보여주던 예측 프로의 아크로바틱한 플레이를 이강인이 시전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이런 드리블과 탈압박 역량은 맨시티에서는 박스 부근에서 자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란한 드리블 후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마르세유 턴을 통한 탈압박, 그리고 송곳 같은 박스 안으로의 키패스. 이 장면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오버래핑 되면서 겹쳐 보입니다. 그 두 선수는 바로 지단과 이강인입니다. 박스 부근에서의 드리블 및 돌파, 그리고 탈압박 플레이를 통한 파울 유도에 있는 프리킥 또는 페널티킥 획득 등 이강인이 자신을 믿어주는 감독 하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끌어내는 그런 플레이를 한다면 이런 장면들은 수없이 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강인의 프리킥 골. 이강인의 역량 중에서 또 하나 맨시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직접 프리킥 역량입니다. 지금 현재 맨시티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골을 꽂을 수 있는 선수로는 데브라이너가 있습니다. 리아드 마레즈도 직접 프리킥 역량이 있습니다만 이강인과 비교해보면 이강인이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강인과 데브라이너가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처럼 맨시티에서 직접 프리킥의 좌우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역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데브라이너 이후를 대비하는 이강인 영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실전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강인의 중거리 슈팅 역량 역시 정상급 수준입니다. 데브라이너가 맨시티의 중거리 슈팅을 대표하고 있고 마레즈 역시 간혹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지만 팀 전력에 비해서 중거리 슈팅에서는 맨시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르디올라의 공격 전술의 핵심이 골문과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서 확실한 골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중거리 슈팅의 횟수나 그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맨시티의 중거리 슈팅 역량은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강인의 중거리 슈팅골은 마요르카에서는 물론 과거 발렌시아에서도 중거리 슈팅을 전술적으로 시도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맨시티에서는 이강인의 이런 역량을 전술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강인의 슈팅 역시 손흥민의 중거리포와 같이 골문 구석을 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맨시티에서 이강인의 중거리포가 골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 이후로는 이강인의 박스 부근에서의 플레이는 더욱더 위협적이 되면서 그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즉 이강인의 공격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활용 점정의 무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스 부근에서 드리블 및 탈압박을 통한 돌파, 그리고 이런 플레이 속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키패스가 나오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중거리포가 터지는 장면, 여기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로 전성기의 리오넬 메시의 플레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그려보는 또 하나의 배경은 바로 이강인의 자신감입니다. 이강인은 유스 때부터 상대를 눌러보는 심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실력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강인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이런 자신감은 경기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떤 레벨의 팀을 상대하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런 장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프리메라 리그에서는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를 만나면 이들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특히 1대1이나 드리블 장면에서는 더욱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지난 월드컵에서는 브라질전에서는 브라질 선수들을 오히려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신감 넘치는 드리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경기들에서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기복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이강인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은 맨시티에서 주전으로 경기를 뛸 때는 특히 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담보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감독과 팬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인이 맨시티에서 뛰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이강인과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의 공격 전술과의 적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스톤빌라, 뉴캐슬, 울버햄튼, 벌리 등이 링크가 되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강인 선수는 맨시티에서 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맨시티 행을 염원해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